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후 설계 전문가 김현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20년 넘게 시니어분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건강이나 돈 문제였어요. 그런데 정작 70대, 80대가 되신 분들과 깊이 이야기해보면 진짜 후회하시는 건 따로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78세 박영자 할머니를 상담했던 일이 생각나네요. 할머니께서 제 사무실에 들어오시자마자 하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선생님, 저는 돈도 있고 몸도 아직 건강한데 왜 이렇게 매일이 무료하고 외로울까요? 할머니는 남편분이 3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 혼자 지내고 계셨는데 자식들은 다 바쁘다며 명절에나 얼굴 보고 평소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시거나 멀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됐는데 나이 들어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요. 돈은 평생 모은 게 있고 아픈데도 별로 없는데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사실 박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65세 이상이신 분들의 절반이 인간관계 단절을 가장 큰 삶의 스트레스라고 답하세요. 건강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도 말이에요.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 없고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고 돈은 예상보다 빨리 새나가고 마음은 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똑같은 나이에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만났던 72세 최동근 할아버지 같은 분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상담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제가 진행하는 시니어 행복 프로그램의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처음 뵀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눈빛이 살아있고 걸음걸이도 씩씩하고 무엇보다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때 표정이 정말 밝으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시냐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부터 준비했어요. 40대 중반부터 노후를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만나고 취미도 기르고 건강도 챙기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즐길 거리도 있는 거죠. 최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이 70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박 할머니처럼 외롭고 무료한 분들과 최 할아버지처럼 활기찬 분들 사이에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그래서 제가 지난 20년간 상담했던 사례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봤어요. 수백 명의 시니어분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점을 찾아봤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젊을 때부터 5가지 영역을 꾸준히 준비해 오셨다는 거였죠. 관계 관리, 재정 관리, 건강 관리, 삶의 즐거움, 그리고 정신적 독립이었어요. 이 5가지가 그리 특별한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이걸 제대로 준비하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건강과 돈만 생각하시거든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상담했던 67세 김철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노후 자금도 넉넉하게 모으시고 건강도 비교적 좋으신 편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매일이 지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고 아내와는 평생 일만 하느라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어서 집에 있으면 서로 답답하고 친구들과는 일 얘기밖에 안 해봐서 은퇴하고 나니 만나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69세 이순자 할머니는 경제적으로는 그리 여유롭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젊을 때부터 동네 합창단에서 활동하시고 독서 모임도 나가시고 자원봉사도 꾸준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만날 사람들이 있고 함께 할 활동이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이런 차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노후 준비라는 게 단순히 돈 모으고
건강 챙기는 것만이 아니구나. 사람과의 관계, 마음의 평안, 삶의 즐거움까지 모든 걸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20년 넘게 시니어분들과 함께 하면서 발견한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5가지 비밀 말이에요. 이건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에서 나온 거예요. 젊을 때부터 준비한 사람만이 후회 없는 노후를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이 5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도 최동근 할아버지처럼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 5가지 비밀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관계 관리예요. 노후에 남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특히 배우자는 평생 동반자이자 마지막 지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결혼 40년 차인 68세 정민호 씨 부부를 상담했던 일이 기억나네요. 정 씨는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지낸 분이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부인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 채널 돌리는 것까지 모든 게 갈등의 소재가 됐다는 거예요. 정 씨 부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편이 집에 계속 있으니까 제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졌어요. 장 보러 나가려고 하면 같이 가자고 하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려고 해도 어디 가냐고 묻고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두 분 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평생 함께 살아온 부부가 노년에 와서 오히려 서로에게 짐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때 제가 정 씨께 드린 조언이 바로 이거였어요. 배우자를 내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동반자로 존중하세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과 각자만의 시간을 균형 있게 가져보세요. 그래서 정 씨께는 동네 탁구장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무슨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냐고 하시더니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탁구도 배우고 비슷한 또래분들과 친해져서 가끔 같이 여행도 다니시게 됐거든요. 부인분도 마찬가지로 문화센터, 요가 수업에 나가시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느끼게 되신 거예요. 지금은 두 분 다 각자의 활동을 하면서도 저녁에는 함께 산책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도 보러 다니세요. 두 번째는 재정 관리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돈을 많이 모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73세 황금자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할머니는 평생 알뜰하게 사셔서 노후 자금을 꽤 많이 모으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사업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처음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2,000만 원, 그렇게 조금씩 빌려주다가 결국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잃으셨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10원, 100원도 아껴가며 살았는데 자식 생각에 마음이 약해져서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면 쉽게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드린 조언이 이거였어요. 앞으로는 큰 금액을 움직일 때 반드시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세요. 또 다른 예로는 69세 박상철 씨가 있어요. 박 씨는 젊을 때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적금도 넣고 보험도 들고 펀드에도 투자하시면서 위험을 분산시키셨죠. 그래서 은퇴할 때쯤에는 꽤 탄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었어요. 박 씨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젊을 때는 조금씩 모으는 게 답답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모아놓은 게 정말 큰 힘이 되네요. 특히 한 군데에 몰아넣지 않고
여러 곳에 나누어서 투자한 게 잘한 일 같아요. 세 번째는 건강 관리예요. 건강이 무너지면 돈도, 사람도, 즐거움도 다 소용없어져요. 병든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거든요. 70세 민들레 할머니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할머니는 50대 초반부터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꾸준히 계속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또래분들이 하나둘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실 때 할머니는 여전히 씩씩하게 계단도 오르내리시고 장거리 여행도 다니세요. 할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젊을 때는 운동하기 싫어서 온갖 핑계를 다 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였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다행히 50대부터라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반대로 68세 이무력 씨는 젊을 때 담배를 많이 피우시고 술도 자주 드시고 운동은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60대 중반에 당뇨병이 왔고 지금은 매일 약을 드시면서 병원을 다니세요. 이 씨가 하시는 말씀이 정말 안타까워요. 젊을 때는 내 몸이 영원히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 드니까 몸 곳곳에서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려니까 이미 늦었어요. 젊은 사람들 보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 시작하라고요. 네 번째는 삶의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 사라지면 삶의 의욕도 함께 꺼져버려요. 은퇴 후에 할 일이 없다며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시는 분들을 보면 금방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해지시거든요. 72세 문화남 할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60세에 처음으로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주변에서는 나이 들어서 무슨 악기냐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매일 1시간씩 연습하셨어요.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하모니카 동아리를 이끌고 계세요. 매주 모여서 연습도 하고 가끔 요양원이나 복지관에 가서 연주회도 해요. 할아버지 표정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새로운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됐을 때의 기쁨,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보람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다섯 번째는 정신적 독립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로움을 괴로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76세 독서왕 할아버지는 혼자 지내는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신문을 읽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려보고 오후에는 일기도 쓰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아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외로움이 나쁜 게 아니라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혹시 어렵거나 거창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 모든 게 특별한 재능이나 많은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마음가짐이거든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상담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관계, 재정, 건강, 즐거움, 정신적 독립. 이 5가지는 노후 행복의 다리 같은 거라는 점이에요. 다리의 기둥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은 많이 모았는데 건강을 잃으면 그 돈으로 병원비만 나가게 되죠. 건강은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면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마음이 외로워져요. 친구도 많고 건강도 좋은데 취미나 즐거움이 없다면 매일이 단조롭고 지루하고요. 얼마 전에 만났던 75세 완병남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정말 모범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신 분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부부 사이도 좋으시고 자원봉사도 하시면서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하룻밤 사이에 간병인이 되셔야 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선생님, 저는 노후 준비를 다 해뒀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은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동안 다방면으로 준비해둔 게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간병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평소에 쌓아둔 인간관계 덕분에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언제든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한두 가지만 준비해 놓은 사람은 무너지기 쉽지만, 여러 방면으로 골고루 준비해 놓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소용있을까요? 저는 이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거예요. 68세에 처음 요가를 시작한 새 출발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는 평생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으셨는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동네 문화센터 요가 수업에 등록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몸이 굳어서 간단한 동작도 따라하기 어려웠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되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며 격려해 주시고 함께 수업 듣는 분들도 따뜻하게 도와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대요. 지금은 요가를 시작한 지 3년이 됐는데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지시고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세요. 할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68살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71살이에요. 그런데 3년 전에 제가 지금의 제 모습을 봤다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몸도 훨씬 건강해졌고 친구들도 생겼고 매일이 활기차거든요. 정말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분으로는 70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운 기술대왕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는 평생 기계 치셨는데 손자와 화상통화를 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교육이 있다는 걸 알고 등록하셨는데 처음엔 정말 어려워하셨어요. 화면을 터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자 보내는 법, 사진 찍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가셨거든요. 지금은 손자와 매일 화상통화도 하시고 사진도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내시고 심지어 유튜브도 보세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건 손자 사진을 찍어서 바로 며느리한테 보낼 수 있다는 거래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의지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려요. 관계 관리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일주일에 한 번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부터요. 건강 관리를 시작하고 싶다면 매일 10분씩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부터요. 재정 관리는 가계부를 쓰는 것부터, 삶의 즐거움은 관심 있던 취미 하나를 선택해서 체험해보는 것부터, 정신적 독립은 혼자 있는 시간에 책 한 권 읽기부터 시작하면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되거든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 가장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5가지 중에서 하나씩만 시작해보세요. 관계든, 건강이든, 재정이든, 취미든, 정신적 성장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오늘부터라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씩 준비해 나가신다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요. 내 인생 정말 잘 살았다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부모님이나 친구분 중에서 노후가 걱정되거나 외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용기를 나누어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가 후회 없고 행복하도록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하고 배우고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무료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